자, 오산 세교 이지구 A10블럭 칸타빌 더 퍼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나왔고요. 간단하게 좀 읽어가야 될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요. 8월 19일을 기점으로 이제 청약 자격 조건을 이제 판단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청약 과열 지역이라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 제한과 이제 거주 의무가 동시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가 되고요.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이고,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 거주 의무가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청약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월 29일 날 특별 공급 청약하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8월 30일은 이제 일반 1순위 진행하시면 되고, 일반 2순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31일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2022년 9월 6일 날 지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다른 청약 일정과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좀 겹쳐져 있다면 이제 어떤 거를 우선순위를 해서 할 건지 좀 판단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이제 9월 19일부터 9월 21일로 이렇게 3일간 진행이 되겠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좀 안내를 조금 간략하게 드렸다시피 84 타입만 진행을 하고요. 총 세대수는 514세대, 그리고 그 중에 특별공급 세대수는 321세대가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193세대들 이제 일반 공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제 분양 가격인데요. 분양가는 지금 기준층 기준으로 4억 3천이 진행되고요. 평당 가격은 127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분양가가 사실상 작년에 진행했던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바로 옆인데, 거기는 이제 4억 정도에 지금 분양이 됐고, 사실상 한 3천만원 정도 이제 분양가가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축비라든지 금리 같은 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일반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정도 금액으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약금은 지금 10%로 지금 정해져 있고, 중도금은 6회차 진행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자 후불제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60% 전부 다 6회차까지 전부 다 대출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이 요건에 맞다 진행되시면 이제 중도금을 60%까지 다 받으셔가지고 자금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것들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를 봤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확장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476만원, 84B 타입 같은 경우는 504만원, 이렇게. 바로 옆 사업 부지인 그 A9 에듀하이, 거기는 확장비가 48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10만원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발코니 확장비로 좀 많이 이렇게 뻥튀기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요 정도 가격이면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유상 옵션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옆 부지인 중흥과 비교해서는 사실상 그 가전 옵션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오브제 냉장고 같은, 뭐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거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서 대형 칸타빌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이 금액들을 다 합쳐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냉장고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이 많이 없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해결이 다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견본주택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유상업선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분양가, 확장비, 청약 일정, 입주 지정인, 면적 이런 것들 뭐 좀 보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실 때 이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고 내가 배정받은 동호수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기타 주변에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요 밑에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 부분 그리고 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시장 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정도는 이제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 시설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는 요구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입주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하고 입주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입주자 대표 협의회나 그런 부분들에서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미리 선수를 좀 쳐놨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기칙 사유가 아닌 다른 뭐 천재지변이나 뭐 전염병 발생, 뭐 노조 파업 개업, 뭐 정부 정책 등에 의해서 뭐 입주가 좀 지연이 됐다, 사업이 지연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근거를 이렇게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선수관리비를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험에 발생할 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수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견본주택 관련해서는 뭐 견본주택에 나온 모형이나 뭐 유니트 관련된 걸로 건덕지를 잡을 수 없게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다. 이런 다 단서 조항들을 다 달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들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좀 만들어 놓는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최대한 시공사 측에서도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다. 이 인지세는 공급계약서 작성하실 때 인지세 납부하라고 할 거고 그때 맞춰서 이제 인지세 정확하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산초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오산초가 바로 앞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게 좀 있으면은 2025년 9월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뭐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됐는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옮기게 될 것이고요.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대원 칸타빌 바로 옆에 위치한 그 중흥 바로 옆에 그쪽으로 좀 초등학교가 이전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 전에 지금 있었던 초등학교 부지는 이제 뭐 다른 형태로 뭐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중학교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기존 오산중, 대호중이 기존 중학교가 되어 있고 이제 세교 2지구 안에 이제 세교 2-1중, 세교 2-2중 이렇게 가칭으로 지금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뭐 어린이집은 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단지 외부 여건이 여기 조금 이제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측으로 전기 공급 시설 용지 변전소라고 하죠. 이 변전소가 옥내화로 이제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이제 뭐 현재로서 이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한국전력 이제 배구단 그쪽에서 체육관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주변 산지와의 경사 레벨 차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는 이제 조만권 채광등이 좀 침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내가 당첨된 동호수가 저층이다라고 봤을 때 동이 어디고 호수가 어딘지 판단해서 그쪽에 조금 뭐 옹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사실상 뭐 일조권이 조금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이거는 못 사겠다 할 경우에는 청약 포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 파악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 칸타빌 사업지 인근에 보면 그 제지 사업장도 있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연무나 악취 등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을 야간에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 조명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해라. 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좀 이게 조금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칸타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개방형으로 이제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지 외부에 펜스가 거의 안 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가 아닌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사람들이 이제 오갈 수 있게 오며 가며 이제 건널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다 만들어지는 이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각각 단지별로 차단을 많이 하죠. 뭐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같은 걸 좀 많이 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입주민들끼리 협의해서 다시 펜스를 칠지언정, 현재 이 설계상으로는 아예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산 지역이다 보니까 평택 기지에서 이제 전투기가 상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훈련 기간이 되거나 하면 더욱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뒤편으로 뭐 오산천, 뭐 가장천, 그리고 서동 저수지 등으로 인해서 뭐 소음이나 뭐 악취, 벌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원 칸타빌 그 북서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송전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형 칸타빌 옆으로 이제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한라아파트 옆에 이제 야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배트로 치면 이제 깡깡하는 소리가 이제 들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남측에 이제 한라 그린타운이라고 해서 한라 비발디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지 부분들이 다 옹벽으로 지금 다 쳐져 있어요. 근데 일부 옹벽들은 지금 그 한라 입주민들끼리 지금 현재 투표를 해서 그 105동 그리고 110동 쪽에는 지금 옹벽을 철거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8월 23일 기준으로 그 부분들 펜스 치고 지금 옹벽을 지금 부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울릴 수 있게 옹벽을 지금 해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10과 A9과의 경계는 지금 부지 조성 레벨 차이로 인해서 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구 단위 계획상에서 지금 현재 A10과 A9의 그 공공보행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A10과 A9에 공공보행 통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해서, 아무래도 뭐 단차가 있으면은 뭐 계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A10 대원 칸타빌 요 부지랑 한라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요. 사실상 배치는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이 남향으로 전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엄청 좋긴 한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워서 이게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들이 다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청약 진행하시거나 실고조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이런 것들은 변압기라고 하거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별로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디에도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지금 1507동 지하에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추세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곳도 있고 안 만드는 곳도 있지만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실용성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 보면 게스트하우스 후기 이렇게 보시면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밑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는 나눔카 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눔카 대기 공간은 맘스테이션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이 5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지금 무조건 이제 나눔카를 써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리고 동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어떤 동을 지금 당첨을 받으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동을 받고 어떤 호수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각 동마다 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중계기 여기 같은 경우는 택지가 산이고 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계기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불편함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을 했던지 아니면 재개발을 했던지 기존에 이제 좀 중계기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형태는 이제 중계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통신과 관련해서 좀 불편함이 없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중계기 설치 관련해서 이제 전자파 논란이 좀 되면서 좀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세대들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당첨된 동이나 호시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정 내키지 않으면은 뭐 청약을 포기하시면서 계약하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조금씩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1501동부터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까지 해서 불편이 야기될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커뮤니티 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1506동 그리고 1505동이 커뮤니티 시설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바로 이동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좀 약간 단지에서 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1505동이나 1506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뮤니티 시설과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불편사항이라기보다는 뭐 좀 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구를 지금 기본 피난시설로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옥상을 통해서 이제 대피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실외기실은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배수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에어컨 작동을 하면 실외기가
실내기 내에서 약간의 응축수, 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물들은 사실상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바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나중에 물이 어디든 새지 않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히 알고 계셔야 되고, 시스템 에어컨이든 개별적인 에어컨이든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면 실내기는 하나로 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이제 신청을 하셨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다른 방이나 다른 구역에 조금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좀 쓰고 싶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실내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내기가 두 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에어컨을 이제 설치를 할 수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차가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지는 않고요. 입주자 대표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느 한 공간들은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욕실에 지금 바닥 난방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닥 난방이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코니를 확장을 거의 100%다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혹시라도 나는 발코니를 확장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세대 내에 이제 별도로 단열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하자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는 이제 미확장 세대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라는 건데, 이것들은 이런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서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개별 난방이라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던데요. 여기는 지금 지역 난방입니다. 이렇게 지역 난방을 사용하니까 꼭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교 이지구에서 웬만하면 다 지역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지역 난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시설에 설치되는 피트니스,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시설만 제공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집기, 뭐 비품, 뭐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실내 연습장 안에 뭐 스크린을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입대위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정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지 내 주차장은 뭐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있으나 뭐 동별로 주차 영역을 한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몇 동은 몇 동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주차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는 못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총 681대가 설치되고 그 근린생활시설에 5대가 지금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동주택에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676대라고 보시면 되고, 한 1.3대 정도 나오니까요. 사실상 다른 신축 아파트들 보면요, 주차 대수가 거의 한 1.1대에서 1.2대 정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3대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는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상층부 세대는 그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세대가 뭐 사실상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어린이들에 대한 소음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필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난방을 할 때 밑에가 아예 없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지 여건상 이제 내 외부에 단차가 많이 발생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 대형 칸타빌 부지 자체가 정문에서부터 후문으로 갈 때 단차가 제법 돼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의 정문으로 들어갈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만 저기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주차장은 그냥 아예 뭐 내려가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단차가 좀 심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거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라고 하는데 소음 관련 등급인데요. 경량 부분은 웬만한 건설사도 다 별 4개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중량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별 2개, 3등급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실생활에서 중량 충격음이라는 게 우리들 그 발소리 이런 것들이 중량 충격음이라고 하거든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많은 뭐 이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 칸타빌에 지금 뭐 소음 관련해서는 1등급 하나, 3등급, 3등급, 3등급 3개, 그리고 화장실 급배수 소음 요거는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안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욕실이, 그리고 외부에 거실 쪽 욕실이 되어 있는데, 욕실 쪽에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소음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안방이 사실상 거의 조용하잖아요. 잠자는 시간대에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 잠자고 있을 때 이제 새벽 같은 때에 이제 욕실을 이용을 하면 변기 내리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죠. 저희는 별 2개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음 관련해서 조금 이제 등급이 높다고 봤는데, 저희가 이 정도 들릴 정도면 별 1개 정도면 좀 더 많이 들리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뭐 입주와 모집 공고 관련해서 청약 일정, 그리고 분양가, 입주와 모집 공고일, 그리고 유의사항들을 거의 대부분 본 것 같은데요. 입주와 모집 공고를 보는 데 있어서 뭐 청약 일정이나 분양가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좋긴 한데요. 유의사항을 좀 많이 챙겨 보시면서 나중에 청약이 당첨이 됐을 때 내가 배정받은 동호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불편한 사항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다면 청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청약 준비 잘 하시고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건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실제로 인장했을 때 좀 사진들을 좀 몇 개 찍어 놓은 것과 유니트 소개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이것저것 실제 이제 견본주택 방문했을 때 느낀 점들, 그리고 실제 임장을 갔을 때 느꼈던 점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